우리 한번 해봅시다. 뭘 해봅시다가 아니라 19장입니다. 19장이야. 우리가 속도 함수가 있어요. 속도 함수가 있는데 속도 함수는 결국에는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죠. 자, x는 ft 변위 함수라고 합시다. 자, 변위 함수가 이렇게 잡히는 거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xt라고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잡아보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게 얘잖아요.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되는 거고 얘가 f't고 바꿔서 얘기하면 얘가 결국에는 x't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속도 함수라고 불러요. 속도 함수를 부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도함수가 나왔으니까 그거의 부정적분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vtdt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tdt 얘는 결국 뭘까요? xb에서 뭘 빼준다? xa를 빼준다는 얘기지. 맞죠? xb에서 xa를 빼주는 거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위치를 뺐는데 b에서의 위치와 a에서의 위치를 뺐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결국에는 속도 함수를 뭐하면 정적분하게 되면 뭐랑 관련되어 있다? 결국에는 위치의 차이. 그래서 x가 어디서부터?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x가 아니죠. t가 x가요.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살짝 본다라면 요거죠. 자, 속도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속도 함수가 있는데 속도 함수라 해봤자 속도 함수는 결국에는 뭐냐면 속도 함수 자체가 도함수잖아요. 위치 함수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얘가 도함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원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느냐 하면 vt라고 둡시다. vt. 자, 얘가 뭐 y는 vt라고 뒀다고 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면 그나물이 전부 다 그 밥이니까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두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를 d라고 둡시다. 넓이를 d라고 둡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뒀었을 때 자, 얘는 감소하죠. 어디? 이만큼 감소합니다. 누가? 위치가.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겠지. 얼마만큼 올라갑니다. 이만큼 올라가겠지. 다시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만큼 내려오겠죠. 이만큼 내려오는 거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근데 결국 누구랑 여기 들어있는 이 넓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이죠. 다 아실 거고 맞죠? 이만큼 간격이죠.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 함수값의 차이가 뭐를 반영한다? 넓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얘가 b가 됩니다.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간다는 얘기는 넓이만큼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넓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되느냐면 c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넓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곡선과 어디? 이 x축과 위치 관계 그러니까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이게 뭐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 위치가 있어요. 위치를 미분하는 거야.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느냐면 속도가 됩니다. 근데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은
위치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랑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뭐가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위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면 뭐랑? 결국에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걸 보고 그리고 이 변화량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래프를 이용해 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특히 도함수가 있을 거예요. 도함수는 여기서 속도겠죠. 도함수와 x축 사이에 도함수와 x축 사이에 이 해당하는 넓이 자체가 함수값의 차이랑 동일합니다. 뭐라? 함수값의 차이랑 동일하다는 얘기를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치, 속도, 원함수, 얘가 원함수, 도함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속도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얘가 원함수면 얘는 도함수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야. 자, 한 가지만 더. 자, 만약에 내가 xb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서 xb 즉 위치를 딱 구하고 싶어요. 위치를 구하게 되면 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항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x 프라임 t dt에다가 뭐를 추가적으로 요 앞에 더해줘야 되겠죠. 시작하는 지점, 움직이는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거까지 더해주시면 위치가 등장한다. 오케이? 뭐 이런 부분들 넓이가 함수값의 차이랑 관련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투 내용 하면서 다 정리했었으니까, 맞지? 수투 내용 하면서 다 정리했었으니까 딱 한 개만 얘기할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냥 속도는 뭐예요? 도함수예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도함수예요. 그럼 도함수의 뭐다? 부호 변화와 이번에는 뭐가? 적분이 들어갔으니까 뭐 넓이를 이용해서 원함수와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원함수와의 관계를 알자. 그게 다예요. 이게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해 주시면 된다. 끝입니다. 자, 19-1번 봅시다. 자, 19-1번에는 속도가 나와 있어요. 속도가 나와 있고 속도가 2에 사인에 파이에 t다. 자, 그럼 속도 함수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 부호랑 넓이, 오케이? 딱 두 가지 측면만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이로 나눠주면 될 거니까 얘가 지금 1이거든요. 얘가 2가 됩니다. 왜? 주기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왜냐? 한 조각의 넓이는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인에 뭐예요? 앞에 A가 딱 곱해졌고 여기 X입니다. 그 다음에 B가 곱해졌어요. 원래 한 조각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냥 1이었어요. 근데 A가 곱해졌으니까 A분의 1배 되고 함수값만큼 B배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 한 조각의 넓이는 누가 될 수밖에 없냐? 적분하시든지 나처럼 좀 외워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게 한 조각이야. 한 조각이 될 텐데 이 한 조각의 넓이는 누가 되더라? 그렇죠. 1에다가 원래 파이분의 1배 됐고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파이분의 2가 됩니다. 오케이? 한 조각에 파이분의 2가 나옵니다. 자, 뭐 그건 그렇다는 얘기고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2까지 위치를 구하시오. 1일 때 위치.
2일 때 위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일 때 위치랑 2일 때 위치 2일 때 위치는 다시 되돌아갔겠죠. 1일 때 위치 봅시다. x1은 얼마에 주면 된다? 원래 처음 위치가 있을 거고 그 위치에다가 처음 위치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파이분의 4가 됩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끝이죠. 쭉쭉쭉쭉 하시면 되는 거고 2번 너무 좋다 맞지? 해피 여기다 0에서부터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쭉 가서 파이분의 얼마? 움직인 거리니까 넓이겠죠. 파이분 8이 두 번째 정답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19-2번입니다. 19-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됩니다. VT. 그래서 VT가 될 텐데 이 VT는 사인의 T의 마이너스의 2 사인의 2T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랬었을 때에 t = 0에서 원점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을 한꺼번에 그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해주더라도 얘를 ft라고 두고 얘를 gt라고 둔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이를테면 지금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쭉 내려가겠죠.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갑니다. 줄이 얼마야? 0 파이 얼마? 2파이. 자, 이렇게 쭉 그려집니다. 반면에 얘가 사인입니다. 사인 2x의 2배가 됐죠. 일단 2배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2배가 아니네. 여기 2배가 아니죠. 얘가 2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기 자체가 파이가 되면서 여기 경계를 좀 그릴게요. 경계를 좀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내려갔다가 여기 요만큼 내려갔다가 여기 요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잘했어요? 그럼 봐. 만나는 지점과 만나는 지점과 만나는 지점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봅시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도함수, 보호변화, and 넓이 두 가지. 그래서 보호변화, and 넓이, 이 넓이 어차피 A, 이 넓이 어차피 B, 이 넓이 어차피 대칭성 때문에 B, 이 넓이 대칭성 때문에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볼게. 사인 여기서는 누가 앞선다? 얘가 앞서기 때문에 빼는 게 더 큰 상황이라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내려갑니다. 여기 원점이라고 둔다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B만큼 올라옵니다. B만큼 쭉 올라옵니다. B만큼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B만큼 쭉 올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만큼 다시 B만큼 떨어집니다. B만큼 떨어집니다. 다시 어떻게 가야 되겠어? B만큼 올라가겠지. 됐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위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알았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B만큼 내려오고 B만큼 다시 얘가 더 앞서 있으니까 올라온다 라는 얘기야. 근데 함수값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 A가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B가 돼. 여기서 이만큼 함수값의 차이가 A가 돼.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원점에서 가장 멀 때 시각 t를 구하시오. 얼마가 되겠어? 언제 가장 먼데? 파이죠.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움직인 거리 t가 어디에서
0에서 1에서 구한 t0에서 뭐다? 움직임 거리를 구하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아, 맞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넓이라서 sin et에다가 누구를 빼주면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 sin t를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sin et에다가 sin t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얼마가 되느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파이입니다. 안 해봐도 알겠죠? 대충 비비면 되잖아. 3분의 파이 2루트 3으로 똑같아요. 둘 다 3분의 파이나 sin 3분의 2 파이나 동일할 거니까 대충 비벼서 이렇게 dt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요. 파이까지 하면 되겠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아니라 3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위쪽에 있는 함수가 sin t야.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sin et야. 여기에 dt가 되겠지. 오케이? 다 됐어요? 이해가 됐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계산하면 되겠지.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에 얼마나 되니? 코사인에 2t인데 여기다 2분의 1 붙여줘야 되겠고,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될 거냐면 그냥 코사인 t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0하고 3분의 파이 집어넣고, 뒤에 있는 거는 뒤집어야 되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뒤집으면 됩니다. 얘를 뒤집으면 돼요.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 한번 적어봅시다.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되는데 3분의 2 파이니까 2분의 1에 여기 2분의 1 4분의 1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 4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일단 되겠네. 0을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으니까 빼는 거예요. 이제 빼는 거 그냥 적어놓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0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2분의 1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파이 집어넣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되느냐면, 자, 1이고 2분의 1이니까 1이고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죠? 아, 산수가 안 되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냥 2분의 1 적자.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끝이네. 0이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두 번째 정답이 되겠네요. 틀렸네. 뭐죠? 내가 뭐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나? 2분의 1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1 2분의 1 4인 2분의 1 3분의 8 뒤집었고 3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윗뒷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 맞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1 4분의 3이 되겠네요. 미안, 여기 4분의 3이네. 오, 판단 잘못했네. 여기서 일단은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곱하기 2니까 2분의 3이네. 일단 여기 2분의 3 얘도 보호 판단 잘못했는 거 아니에요.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었을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여기 0 집어넣으면 2분의 그냥 1 그냥 2분의 1 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이 집어넣으면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2파이니까 2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사라지면서 여기 1 생기네. 와 진짜 맞아요. 나머지 거는 산수가 이렇게 안 되네. 그치? 그래서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산수 대입 너무 어렵다. 자, 그다음 봅시다. 알겠죠? 계산해 보시면 돼. 그러면 2분의 5야. 여기 1이니까 여기 1입니다. 0 집어넣었을 때 이게 2분의 1이랑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 이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이 나온다. 그래서 얘랑 더해가지고 2분의 5가 답입니다. 2분의 5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뭐냐? 자, 곡선의 길이입니다. 곡선의 길이입니다. 곡선의 길이. 자, 곡선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쭉 간다라고 칠게. 쭉 간다라고 치면 곡선의 길이가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곡선의 길이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 x였어요. 이 지점을 x였다고 칠게. x좌표가 x였다. 여기 있는 이 지점 변화율 줬으니까 x 플러스 델타 얼마라고 둘까? x라고 둡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 y라고 두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자 여기는 이 부분 y는 y 플러스 델타 y라고 둘게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어떻게 좀 보셔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하는 곡선의 변화량을 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L이라는 게 L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L이 시각의 진함에 따라서 델타 T, T가 변함에 따라서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겠죠. 변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T가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변하면은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겠지. 여기는 곡선 또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여기에 딱 있었는데 델타 T만큼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만큼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때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L도 변하게 되거든요. 곡선의 길이 한꺼번에 움직인 거, 자 얘도 변한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T가 다 변했어. 그러면 다 변하는 거야. X도 변하고 Y도 변하고 그거를 이루는 곡선들도 다 변했다는 얘기야. 자, 근데 내가 어떤 짓을 좀 할 거냐면 이런 짓을 좀 할 거예요. 자, 이거의 시각에 대한 함수를 LT라고 합시다. 오케이? LT라고 합시다. LT가 T에 대해서 L이 이렇게 변한 거야. 오케이? 됐어? 이거를 그냥 L이라고 볼게. L이라고 볼게요. 됐죠? L에 대해서 변했어요. L에 대해서 변했는데 봐봐.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L에서 L이 있는데 이 L에 시각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했을 때 L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면은 B에서 뭘 빼면 되겠어? LA를 빼면 되겠죠. 이걸 납득하시죠? 근데 얘는 식으로 좀 적어보니까 어떤 형태야? L 프라임 T에다가 DT를 곱해가지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야? 결국 변화율이 필요하죠. 변화율만 있으면 정적분 기호를 딱 따서 해주면 얘를 딱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따라서 관건은 뭐냐? 내가 변화율, L에 대한 변화율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래서 자, 변화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미세한 세계로, 그러니까 극소 세계로 바꾼다는 얘기야. 자, T가 어디로 가까이 가게 되면 T 자체가 T가 아니라 미안. 델타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얘도 줄겠지. 주는데 이게 마치 여기서부터 여기 A라고 두고 여기 B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자 A에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곡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이게 T가 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슥 가는데 마치 여기가 A와 B가 될 텐데, T가 0으로 간 상황이라면 이 곡선의 일부가 결국은 뭐냐? 선분의 일부로 거의 동일해지겠네.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델타 X가 되겠고, 굉장히 작아졌었을 때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델타 Y로 같아졌었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 결국 얘는 누구랑 동일해질 수밖에 없냐? 델타 L이랑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미안해. 얘 델타 T로 왜 들어왔지? 미안해. 델타 T가 아니고 L의 변화량이니까. 아씨. IC 보고 있죠. 됐지? 이렇게 됐어? 여기 델타 L. 자, 그러면 델타 L의 제곱은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당연히 델타 X의 제곱과 델타 Y의 제곱이랑 동일할 거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델타 L은 곧 누구랑 같다? 루트의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이랑 동일하겠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다? 얘가 필요하니까 결국 델타 T로 나눠주는 거예요. 얘를 델타 T로 나눠주는 거고, 얘를 델타 T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식 한번 정리해주면 루트의 델타 T분의 델타 X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델타 T분의 델타 Y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로? 얘를 델타 T를 어디로?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거지.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L이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거죠. 그냥 여기 들어있는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에 여기 있는 루트의 델타 T분의 델타 X의 전체의 제곱과 델타 T분의 델타 Y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뭐다? DT분의 DL이 되는 거고,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면 DT분의 DX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의 전체의 제곱에 루트가 씌워지면서 지난번에 배웠었던 뭐랑? 당연히 속력이랑 동일해집니다. 속력이 곡선의 길이에요. 결국에는. 오케이? 됐어요? 자, 곡선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뭐라? L'T라고 둔다는 얘기고,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오케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정리하면 되겠네. 루트의 dt분의 dx의 전체의 제곱이고 dt분의 dy의 전체의 제곱이고, 여기에다가 뭘 붙여주면 된다? 뒤에다가 dt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곡선의 길이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끝입니다. 자,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만약에 x가 ft로 주어졌고요, y가 gt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미분하고 난 다음에 미분하고 나서 제곱하고, 미분하고 나서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고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를 a에서부터 b까지 변화량을 준다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곡선의 길이입니다.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오케이? 얘가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자, 모든 문제가 이렇게 4개 변수화 되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한 개를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 y는 fx라고 주어집니다. 양함수 형태로 주어졌었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준다? 분리시키면 됩니다. x를 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x를 t라고 두시면 되는 거고, y는 뭐가 돼? ft라고 두시면 돼. 다 바뀌는 거잖아. 다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수식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에
바꾸면 미분하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들어있는 거 요거 미분하면 되겠죠. t에 이거의 제곱입니다. 여기에 뭘 붙인다? 어차피 dx나 dt나 동일할 거니까 dt가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만약에 뭐가 나오면 여기 들어있는 게 x에 관한 식이 나오면 오케이? 여기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타입이 나오면 그러면 이런 타입이 나오면 이걸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위에 있는 타입이 나오면 이걸 쓰시면 되고 밑에 있는 타입이 나오면 이걸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뭐 여전히 t겠죠. t랑 x는 어차피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타입까지 있어요. 오케이? 조금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